(33번째) 개념입니다. 닮은 두 도형,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예요. 자, 우선 둘레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길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닮은 비가 m 대 n이면 m 대 n이에요. 그럼 대응하는 게 ma, ma 이렇게 두면 되겠죠. nb, mb, nb, mc, nc. 그러면은 얘랑 얘와 닮은 비는 m 대 n이 됩니다. 그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ma 더하기 mb 더하기 mc가 돼서 m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레의 길이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n으로 묶어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는 뭐 똑같은 숫자는 약분돼서 m 대 n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이다. 근데 닮은 비가 우리가 맨 처음 닮은 배울 때 대응하는 길이의 비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비는요, 다 m 대 n입니다. 그게 둘레가 됐든 뭐가 됐든 길이의 비는 다 m 대 n이에요. 그런데 넓이의 비는 조금 다르죠. 넓이는요, 자,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a 곱하기 mc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m제곱 ac가 되고요. 요 삼각형 DEF는요, 2분의 1 곱하기 na 곱하기 nc가 돼서 2분의 n제곱 ac가 돼요. 그래서 요거 대 요거를 해주면은 2 곱해주고 ac 나눠주고 하면은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거죠. 넓이의 비는 곱한다는 거예요.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두 번 곱해지고 n이 두 번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 길이의 비는 닮은 비랑 똑같아요.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똑같다. 근데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자,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정리되셨으면 밑에 예제 1번. 오른쪽 그림의 두 직사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AB의 대응변이 A', B'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닮은 비. 닮은 비는 요거죠. 6대 8. 6대 8. 2로 나누니까 3대 4.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4.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똑같다. 3대 4.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30일 때, 요 A', B', C', 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3대 4가 되는 거죠. 30대, 요 둘레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3대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그래서 X는 40이다. 둘레의 길이는 40cm가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점 DE가 각각 AB, AC의 중점이다. ABC의 둘레의 길이가 32. A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ABC 대 ADE는 닮음입니다. 몇 대 몇 닮음? 2대 1 닮음이죠. 2대 1 닮음.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다. 32대 삼각형 ADE의 둘레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32는 2 곱하기 삼각형 ADE의 둘레가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는 16, 단위는 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겠다는 얘기죠. 닮은 비를 갖다가 둘레의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 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예제 2번 볼게요. 닮은 비가 4대 5인 두 원의 넓이의 비. 넓이의 비는 제곱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4제곱 대 5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16대 25. 아직까지 4제곱을 8이라고 하시는 친구 없겠죠? 5제곱을 10이라고 하는 친구들 없겠죠? 두 번째, 원 5'의 넓이가 225파이다. 원 5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원 5의 넓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닮음 넓이의 비가 5대 5' 넓이에요. 그러니까 16대 25가 5가 16의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5'이 225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다. 25x는 16 곱하기 225파이. 자, 5로 나누면 5, 25, 5, 4, 20, 5, 25. 또 5로 나누니까 9. 그래서 x는 6, 9, 54, 14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 5의 넓이는 14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유제 2-1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ED와 각 B가 같다. 닮음이 보여야죠. 이제 얘와 얘, 그 다음에 요 A에서 공통. 그러니까 삼각형 ABC X 같은 각 모르는 각, 얘 X 같은 각 모르는 각, 삼각형 AED와 닮음이 되더라. 이 바로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닮음?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삼각형 ABC에서 알고 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6이에요. 요 AC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AD 알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AD 알고 있죠? 3이라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AC 6대 AD 3, 즉 2대 1 닮음이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넓이의 비.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 2의 제곱 대 1의 제곱, 4대 1이다. 얘가 이제 넓이의 비가 된다. 이러한 얘기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x라고 해주면 x 대 ADE의 넓이가 5야. 요게 4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다. x는 20이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0 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4번째. 이번에는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의 부피의 비예요. 자, 닮은 비가 m 대 n.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자, 얘는 길이의 비라고 그랬어요.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의 비가 되겠죠. 모서리의 비가 m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넓이의 비는 방금 얘기했죠. 건널비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제곱비예요. 부피는요, 3개를 곱해요. 가로, 세로, 높이 3번을 곱합니다. 그래서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예요.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에 관련된 건 다 닮은 비와 똑같아요. 닮은 도형일 때. 그럼 넓이의 비는 다 제곱비예요. 부피의 비는 다 세제곱비입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예제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기둥 AB가 닮은 도형일 때 닮은 비 12대 8 4로 나누니까 3대 2 넓이죠? 그럼 제곱비입니다. 3의 제곱 대 2의 제곱 9대 4가 되겠죠. 자, 그럼 건널비가 100 9대 4가 삼각기둥 A의 건널비 대 B의 건널비 100 9대 4는 A 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A는 9 곱하기 100 자, 4로 나누면 여기 25가 되나요? 그래서 A는 9, 5, 45, 9, 2, 18 225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A의 건널비는 225 제곱센티미터. 자, 3-1번 두 원뿔은 닮은 도형이다. 원뿔의 옆넓이가 128이다. 자, 닮은 비가 여기 나와 있죠. 12대 9가 닮은 비예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누니까 4대 3이죠. 닮은 비는 4대 3이에요. 그럼 넓이 비는 제곱이니까 16대 9 제곱비가 된다. 그러니까 16대 9는 A의 옆넓이도 넓이에요. B의 옆넓이 내항의 곱 9 곱하기 128파이는 16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4, 16, 4, 3, 4, 2, 8 4, 8 그래서 B는 8, 9, 72파이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B의 옆넓이는 72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다음 예제 4번 볼게요. 닮은 비가 3대 5인 두 구의 부피의 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라고 그랬죠.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 자, 3의 세제곱 27, 5의 세제곱 125. 그래서 127대 125, 요게 바로 부피의 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부피가 54파일 때 B의 부피. 그러니까 27대 125가 부피의 비인데 A가 54파이래요. 이때 B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내양의 곱 125 곱하기 54파이는 27 곱하기 B. 자, 27로 나누니까 2. 따라서 B는 250파이.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유제 4-1번. 오른쪽 그림의 두 원기둥 A, B의 부피가 각각 135파이 대 320파이. 자, 그러면 부피의 비가 135파이 대 320파이예요. 그럼 파이 나누면 135 대 320이 되고 5로 또 나눌게요. 5로 또 나누면은 27 대 565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27이고요. 4의 세제곱이 64죠. 그래서 부피의 비가 3세제곱 대 4세제곱이 된 거예요. 27 대 64가. 자,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닮은 비는 3 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비니까 9 대 16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까지 왔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인가? 어느 것을지 판단하려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길이는 뭐다? 다 닮은 비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젠 A의 밑면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B의 밑면의 반지름을 B라고 하면은 얘가 A 대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A는 3B가 되고 A는 4분의 3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B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4분의 3배다. 따라서 4분의 3배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넓이에 대해서 나왔으면은 9 대 16으로 써야 돼요. 그때는 이제 16분의 9배가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16분의 9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5번째 닮음의 활용이에요. 자, 이 활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선 활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나 보던 거리 개념이 새로운 단어로 나와서 그래요. 새로운 단어. 물론 이 닮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게 보여서 이걸 쓰는 겁니다. 닮음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리나 높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닮음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죠? 닮음을 이용해서 보통 구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시대 때, 고대 이집트 시대 때 보면은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그 피라미드 높이가 얼마인지 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잰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그 높이를 어떻게 쟀을까? 닮음을 이용해서 쟀습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로 실제 직접 측정하기 힘든 것들을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 가장 그거와 많이 보는 거. 아버지 차의 내비게이션. 실제 거리, 실제 지도를 축소시켜 놓은 거죠. 축소시켜 가지고 하나의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지도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우리는 축도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도라는 것은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축소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축소시켜서 그린 그림을 우리는 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축도에서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우리는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 자, 이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그죠?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몰라도 구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 1, 2, 3번을 갖다가 구하지 않을 거예요. 구하지 않을 거고 축척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축척이. 근데 축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거리, 지도에서의 거리, 그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하고 2000, 1대 2000이라고 나왔어, 축척이. 그럼 1이 커요, 2000이 커요? 2000이 커요. 그럼 지도에서의 길이가 커요, 실제 거리가 커요? 실제 거리가 커요. 그럼 실제 거리를 2000배 축소시키면은 지도에서의 거리가 됐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숫자가 실제구나. 작은 숫자가 지도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단위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길이에서 우리는 킬로미터나 미터 이런 걸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지도에서는 킬로미터 쓸 수 있어요. 지도에서? 지도에서의 길이는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걸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달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 통일은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 5번 볼게요. 실제 거리가 10km,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4cm로 그려진 지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10km는 미터로 바꾸면 1000을 곱해줘야 되죠? 1km에 1000m니까. 그러니까 1000은 공이 3개 붙잖아요. 그래서 공 3개 더 붙여주시면 미터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센티미터로 또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상의 거리 센티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m에 100cm예요. 그럼 100은 뒤에 공이 2개가 붙죠. 그럼 공 2개 더 붙여주시면 돼요. 공 4개에서 공 2개 더 붙여주면은 센티미터. 그러니까 10km는 100만 센티미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축척이 4cm 대 100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나누죠. 나눌 수 있으면. 자, 나누니까 250000 요거 1대 25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대 25만. 요게 바로 축척입니다. 요게 바로 축척이고요. 자, 실제 거리가 7.5km인 두 지점 A, B 사이에서의 지도에서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거리를 또 센티미터로 바꿀 거예요.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10에서 공 몇 개 붙었어요? 5개 붙었죠. 그럼 여기서 공 5개, 소수점 5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750000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대 25만은 지도에서의 거리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대 75만. 75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내항해곱 외항해곱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25만이 몇 배 됐어요? 3배 된 거죠. 그럼 이 1도 똑같이 3배가 돼야지 1대 25만을 유지하겠죠? 따라서 지도에서의 거리는 3cm입니다. 지도에서의 거리는 3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센티미터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지도에서의 거리가 6cm래요. 자, 그럼 6cm는 1대 25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6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6배 됐으니까 똑같이 6배예요. 그러면 0000 65 30 6 22 그래서 150만이 돼요. 150만. 그럼 150만은
100만일 때가 10km였으니까 150만은 15k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50만 cm를 바꾸는 거예요. 150만 cm를 바꾸면은 미터로 먼저 바꾸면은 공 2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00 15,000m.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공 3개가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15km. 이런 식으로 단위 계산이 더 어렵지 축척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자, 유제 5-1번도 볼게요. 축척이 2만 분의 1이다. 2만 분의 1이라는 것은 1대 2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1대 2만. 그러니까 12cm. A와 C 사이의 12cm는 자, 요 1이 12가 된 거야. 그러면은 12배 됐으니까 2만도 12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24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4만 센티미터라고 쓰면은 틀린 답이 돼요. 킬로미터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터가 되려면은 공 2개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2400m. 킬로미터는 공 3개니까 소수점 3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2.4km. 2.4km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B 지점과 C 지점의 실제 거리가 1.6이래요. 여기가 1.6km일 때 축도에서의 B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cm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2.4km가 24만인 걸 알았으니까 1.6은 16만이 되겠죠. 16만. 16만일 때 얘가 얼마입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배가 된 거예요? 여기서 8배가 됐잖아요. 8배. 그럼 얘도 똑같이 8배가 되면 돼요. 그래야지 1대 2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8배가 되면 8이겠죠. 그래서 B와 C 사이의 거리는 8cm.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하시고요. 다 되셨으면 밑에 예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봇대의 그림자의 끝점 A에서 3m 떨어진 지점 B에 1.8m의 막대를 세웠다. 막대의 그림자 끝이 전봇대의 그림자 끝과 일치했다. 이때 전봇대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라. 얘 구해라 이거죠? 이거 피라미드 높이 어떻게 구했냐?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자, 요 삼각형 ABC와 요 삼각형 ADE가 닮음이잖아요. 그럼 닮음비부터 찾을 거예요. 3대 10. 3대 10. 3일 때가 1.8. 이때 ED, 전봇대의 길이를 구하세요. 1.8대 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항해고 외항해고 18은 3 ED. 그래서 ED의 길이가 6. 그러니까 전봇대의 높이는 6m.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제 6-1번입니다. 형기는 깃대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깃대의 끝이 보이는 곳에 거울을 놓았다. 형기의 눈높이는 1.6, 깃대까지의 거리는 10m. 그러면은 여기가 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기에도 요거 여기에 각이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입사각, 반사각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요 거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빛이 쏘면은 이렇게 반사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들어갈 때의 각과 나올 때의 각이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로 할 땐 이렇게 해요. 어려운 얘기로 할 땐 이렇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각이 같아졌기 때문에 닮음인 거죠. 자, 그럼 닮음비 2.5 대 2.7. 닮음비 2.5 대 7.5. 2.5 대 7.5 해주면은 2.5로 나눠주면은 1.1 대 3 이렇게 되나요? 1 대 3? 1 대 3이에요. 그러면 AB 대 DE도 1 대 3이죠. 1.6 대 DE도 1 대 3. 그럼 내항의 곱 4.8은 1 곱하기 DE. DE의 길이가 4.8이 나왔어요. 따라서 깃대의 높이는 4.8m.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인 세 원에서 OA와 AB와 BC가 같다. 가장 큰 원의 넓이가 54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색칠한 부분의 반지름이 이 두 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은 세 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이에요. 얘는 두 개, 세 개니까. 그래서 닮은 비가 2대 3이 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넓이 구해야 되는 거죠. 넓이 비는 제곱비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작은 거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할게요. 큰 거의 넓이가 54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여기 6배 됐나요? 그럼 얘도 똑같이 6배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4대 9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A는 64, 24. 그래서 넓이는 센티미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4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내항해고 외항해고 그냥 하셔도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AOD의 넓이가 36이다. C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비가 12대 20. 4로 나누니까 3대 5 닮음이에요. 그럼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9대 25예요. 이때 삼각형 AOD의 넓이가 36이고 삼각형 COB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9에서 36 되려면 4배죠. 그럼 25에서 4배를 해주니까 따라서 넓이는 100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정사면체의 각 모서리를 4분의 5배 늘렸어요. 자, 그럼 여기의 길이가 A라면은 이 늘린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5A가 된 거죠?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돼요? 닮은 B는 A 대 4분의 5A가 닮은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로 약분해주면 1대 4분의 5가 되고요. 4를 곱해주니까 4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은 B는 4대 5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겉넓이의 비예요. 넓이의 비예요. 그러니까 제곱비 4의 제곱 대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정사면체의 넓이를 16A라고 했을 때 큰 정사면체의 넓이는 25A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 겉넓이의 비니까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넓이의 비가 나왔죠. 넓이의 비 16대 25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5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넣고 있다. 물을 넣은 지 32초 후에 물의 높이가 10cm일 때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초 동안 물을 더 넣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닮은 비가 나왔죠. 10대 15. 10대 15. 닮은 비가 10대 15. 속을 채우는 거는요,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의 비까지 구할 겁니다. 자, 5로 나누면은 2대 3. 그러면은 부피의 비는 제곱비니까 8대 2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채워져 있는 게 8만큼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부피가 27이 되는 거니까 여기 비어있는 부피는 전체 27에서 8만큼이 빠진 1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8만큼 채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2초가 걸렸어요. 32초. 그럼 19만큼 채우려면은 몇 초가 더 걸리냐? 이러한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8만큼 채우는데 32초가 걸렸다. 그러면 1만큼 채우는데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4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죠. 1 채우는데 4만큼 걸렸다. 그러면은 19 채우려면은요? 19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4, 9, 36, 4, 1은 4. 76. 따라서 76초 더 있어야 돼요. 76초 동안 물을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비어있는 게 19만큼 비어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전체에서 채워진 거 빠져야지 속에 비어있는 부피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강의 폭을 구하기 위하여 축척이 5000분의 1, 5000분의 1이니까 1대 5000이에요. 당연히 작은 숫자가 지도상의 거리고요. 큰 숫자가 실제 거리입니다. BC와 DE가 평행일 때, 그럼 닮음이란 얘기죠. 요 길이 ABC랑 ADE랑 닮음이더라. 이때 강의 폭이 예죠? X를 구하세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X 대 X 더하기 3, X 대 X 더하기 3이 5 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5 대 8. 자, 내항의 곱 5x 더하기 15는 외항의 곱 8x. 그래서 3x는 15가 되고 따라서 x는 5가 됩니다. 그럼 강의 폭은 지도상에서 5cm예요. 그러면은 실제는요. 5배 됐으니까 5배 해준 25,000이 되겠죠? 그죠? 자, 얘가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요 25,000도 센티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상에서 센티미터, 지도상에서 얘가 1일 때 3cm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25,000cm라고 쓰시면 틀린 답이라고 그랬죠. 미터인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미터로 바꿔야 돼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공 2개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m. 250m. 그래서 실제 강의 폭은 250m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